나는 전라남도 장성군의 외딴 농장에서 8년 동안 일했다. 그곳은 도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밤이면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골이었다. 처음엔 그게 좋았다.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순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요함이 오히려 가장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나는 당시 35이었고 농장 주인은 70이 넘은 노인 부부였다. 남편은 과묵하고 일에만 집중하는 분이었고 아내는 말이 많지만 어딘가 늘 불안해 보였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부터 묘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다. 농장 안쪽으로는 큰 창고와 헛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안쪽 반쯤 무너진 비닐하우스 쪽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오래된 장비들이 덮인 채 썩어가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저쪽은 안 쓰시나 봐요?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가 짧게 대답했다. 거긴 그냥 두세요. 위험해요. 그 말투가 단순히 위험하다가 아니라 건드리지 말라는 뉘앙스였다.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농장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닭장 정리하고 6시쯤엔 밭으로 나가 일을 했다. 여름엔 벌레 소리, 겨울엔 바람 소리가 동반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처음 들었다. 밤 11시쯤 닭장을 점검하고 돌아가려는데 헛간 쪽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겁게 뭔가를 끌어내리는 듯한 목재 부딪히는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 때문이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단발적인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쿵쿵, 정확히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망치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반복됐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헛간 앞에 섰다. 문틈 사이로 빛을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안쪽에서 들린 소리, 그만 하라고.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다. 낮은 여성의 목소리. 나는 소름이 확 끼쳤다. 그때부터였다. 그 헛간 앞을 지날 때마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뭇잎이 흔들리고 손전등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며칠 뒤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내게 말했다. 요즘 헛간 근처 가지 말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그곳에 간 걸 알고 있는 듯한 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져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내 안에서는 그날 이후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며칠 뒤 밤 2시쯤에 갑자기 닭들이 요란하게 울었다. 닭이 동시에 울 때는 꼭 이유가 있다. 나는 급히 작업복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닭장은 멀쩡했다. 문도 닫혀있고 맹수의 흔적도 없었다. 그런데 닭들이 전부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방향은 헛간 쪽이었다. 그 순간 닭장 뒤쪽 어둠 속에서 쓱 무언가 움직였다. 손전등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이었는데도 내 옷끝이 스르르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코끝에 비린내가 났다. 썩은 흙 냄새, 오래된 피 냄새 같기도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농장에 있는 동안 내내 밤이면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비닐하우스 뒤편에서 시작해 헛간으로 향하는 마치 무거운 장화를 신은 사람의 발소리. 철벅, 철벅, 진창을 밟는 듯한 소리였다. 하루는 낮에 용기를 내서 그 비닐하우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태양이 쨍쨍하던 시간이었다. 잡초를 헤치고 안쪽으로 들어가니 안엔 오래된 기계들, 깨진 유리, 녹슨 양동이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작은 제사상이 있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접시와 말라붙은 밥그릇, 그 위에 붙은 파리 사체들. 그때 바닥에 떨어진 낡은 신문이 눈에 들어왔다. 날짜는 1989년 8월 17일. 기사 제목은 이랬다. 장성농장 실종된 여공의 흔적 발견 못해 수사 장기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신문의 사진 속 흐릿하게 찍힌 그 헛간이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었다. 그날 밤 아주머니가 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자네 오늘 그쪽 갔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그 아이가 아직 있어요. 그녀의 말은 분명히 들렸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났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게 가슴 한가운데 박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닭들이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날 새벽 닭들이 미친 듯이 울던 그 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닭의 울음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비명이었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묘하게 축축하고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닭장 근처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닭들이 이번에도 전부 한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이번엔 헛간이 아니라 그 너머 비닐하우스 쪽이었다. 나는 이상했다. 어제 낮에 그곳을 확인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혹시 그때 건드린 제사상이 문제였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였다. 비닐하우스 쪽에서 철벅철벅 발소리가 들렸다. 그건 분명히 사람의 걸음이었다. 밟을 때마다 물기 있는 진흙이 눌리는 소리. 하지만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다. 며칠째 하늘은 맑았고 땅도 마른 상태였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다가갔다. 소리는 일정했다. 마치 누군가 내 발걸음에 맞춰 걷는 듯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몇 미터를 걸었을까?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정적. 손전등 불빛이 비닐하우스 벽을 비췄다. 비닐이 오래되어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안쪽에서 머리카락 같은 것이 바람에 흩날렸다. 까맣고 젖은 머리카락. 나는 숨을 삼켰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누군가의 손이 천천히 나왔다. 창백하고 흙이 잔뜩 묻은 손. 손가락 사이에는 마른 흙덩이와 검은 물이 묻어 있었다. 그 손이 바닥을 더듬더니 천천히 마치 기어 나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가 굳어버렸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드렸다. 못하는 거요. 놀라서 뒤돌아보니 주인 할아버지였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기 지금 누가? 내가 말을 잇기도 전에 그가 소리쳤다. 들여다보지 마. 뒤돌지 말고 나와. 그 목소리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가 내 팔을 세게 잡아 끌어 헛간 쪽으로 끌고 갔다.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거기 아직 묻혀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안 돼. 뭐가 묻혀 있다고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농장에서 일하던 여자가 있었어. 젊었지, 순하고 성실했어. 근데 하루아침에 없어졌어. 경찰도 와서 찾았는데 못 찾았지. 그 뒤로 밤마다 그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는 한참 말을 멈추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아주머니가 그 아이 시체를 봤어요. 비닐하우스 밑 거기 진흙 속에서. 내 머리가 멍해졌다. 그럼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했지. 근데 이미 너무 오래돼서 그게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없었어. 경찰은 그냥 짐승 사체라고 했지.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그 자리에 남았어. 못 나가. 우리가 이사도 못 가는 이유야. 나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의 존재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밤이 되면 들렸다. 그 아이의 발소리, 그리고 속삭임. 가끔은 내 방 창문 아래서 도와줘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하루는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잠을 자지 못한 채 새벽녘에 눈을 떴는데 창문 틈으로 젖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밖은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그 아이가 정말 그 안에 있나요? 그녀는 대답 대신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그 아이를 묻었어요. 그녀의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남편이 몰랐어요. 그날 밤 내가 실수로 그 아이를 밀었어요.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숨이 이미 멈춰 있었어요. 무서워서 묻었어요.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부터 매일 밤 들려요. 춥다, 어둡다, 그 아이 목소리.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고백은 너무 생생해서 내 몸이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엔 공포와 죄책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이제는 보내줘야 한다고. 그래서 다음날 새벽 삽을 들고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안쪽 흙을 조금씩 파내려 가는데 비린내가 점점 짙어졌다. 그리고 삽 끝에 무언가 딱한 것이 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부서진 목걸이 하나가 있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 그 안에는 여자의 얼굴 사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씨. 그건 분명 아주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멀리서 너무 낮게 울렸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그 대신 비닐하우스 비닐에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다. 긴 머리,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사람의 형체. 그 그림자가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비닐이 흔들리며 찰칵찰칵 소리를 냈다. 춥다. 그 목소리는 분명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렸다. 나는 삽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소리쳤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때 바람이 확 불었다. 비닐이 찢어지고 먼지가 일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 손에는 그 하트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비닐하우스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손전등 불빛이 흙바닥을 비출 때마다 먼지가 공중에 떠올랐다. 그 속에서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은 내 귀 가까이서 쿵쿵 울렸고 목은 바짝 말랐다. 손에 쥔 목걸이는 아직도 따뜻했다. 그게 이상했다. 방금까지 땅속에 묻혀있던 물건인데 내 손바닥에선 사람 체온처럼 미지근했다. 그때 내 뒤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내 어깨 바로 뒤에서. 도와줘. 나는 몸이 굳었다. 눈동자만 돌려 뒤를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 등 뒤로 확실히 누군가의 손가락이 천천히 스치는 느낌이 있었다. 차가운 손. 살결이 아니라 마치 젖은 천조각이 닿는 듯한 느낌. 거기 누구야? 소리쳤지만 내 목소리는 팽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갈 뿐이었다. 비닐하우스 천장이 흔들리며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그 순간 비닐벽에 여자의 얼굴이 스쳤다. 흙으로 덮인 듯한 얼굴, 반쯤 찢어진 입, 검은 머리카락, 눈동자가 정확히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비닐하우스 밖으로 뛰쳐나왔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가빠서 쓰러질 듯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상하게 내 귀에는 계속 속삭임이 들렸다. 그만, 그만. 그날 이후 나는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밤마다 들렸다. 비닐하우스 쪽에서 들려오는 삽질 소리, 흙을 퍼내는 소리, 그리고 울음소리. 하루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마을의 노인에게 물었다. 혹시 이 농장 예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노인은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 집은 오래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젊은 여공이 실종됐다 카더라. 근데 이상하게 그 뒤로 농장 주인네 부부가 마을 사람들하고 거의 말을 안 했어. 아무도 그 근처 안 가. 나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다. 내가 본 건, 들은 건 모두 진짜였다. 며칠 후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있었다. 운난 씨, 우리 곧 떠나야 해요. 어디로요? 이젠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나를 불러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멍했다. 그날 밤 나는 방에서 자다가 무언가에 깼다. 창문 밖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멀리서 들리던 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점점 내 방 바로 앞까지.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이 흔들렸다. 그리고 커튼 사이로 하얀 손이 천천히 들어왔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몸을 웅크렸다. 그 손이 커튼을 젖히더니 창문 유리에 손바닥 자국을 남겼다. 손가락이 5개 정확히 나를 향한 방향으로 찍혀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아주머니였다. 그 아이가 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는 이상하게 흙이 묻어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물었다. 지금 그 아이가 여기 있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애는 여기서 나가지 못해요. 그녀는 갑자기 창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이제 그만 울어. 그 순간 찬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커튼이 확 들렸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머리카락이 공중에 흩날리더니 그녀가 그대로 쓰러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다가갔다. 그녀는 숨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 있었다.
그 미소는 고요했다. 마치 모든 걸 끝낸 사람처럼. 그날 새벽 나는 헛간으로 갔다. 할아버지가 그 앞에 서 있었다. 눈이 풀린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젠 다 끝났어, 끝났어. 그는 한 손에 낡은 등잔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그 아이랑 아주머니는 이제 같이 가야 해. 그래야 이 농장이 조용해질 거야. 그가 등을 돌리고 헛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쪽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곧 불길이 치솟았다. 나는 놀라서 물을 퍼부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헛간은 금세 불길에 휩싸였다. 그 속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이제 따뜻해요. 그건 분명히 그 아이의 목소리였다. 불길은 이틀 동안 꺼지지 않았다. 소방차가 오고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결국 남은 건 잿더미와 녹아내린 금속 조각들, 그리고 바닥에서 발견된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뿐이었다. 그 안의 사진은 불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 옆에 새로 붙은 사진이 있었다. 아주머니의 사진이었다. 그 후로 농장은 폐허가 되었다. 주인 부부는 모두 사망했고 나는 경찰 조사 후 마을을 떠났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지금은 도시에서 일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그때의 냄새가 떠오른다. 젖은 흙냄새, 그리고 불길 속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 가끔 꿈을 꾼다. 끝없는 논밭 사이를 걸어가면 저 멀리 불빛이 보인다. 그건 내가 일하던 농장의 헛간이다. 문이 반쯤 열려 있고 안에서는 누군가가 삽질하는 소리가 들린다. 철벅, 철벅.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들린다. 이제 따뜻해요. 나는 그 소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간다. 그 안엔 여전히 그 하트 목걸이가 걸려 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주머니와 젊은 여자가 나를 바라본다. 둘 다 미소를 짓고 있다. 그들의 입이 동시에 움직인다. 돌아왔네요.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깬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있고 손바닥엔 여전히 흙냄새가 묻어있다. 그 농장은 불타 사라졌는데 왜인지. 그 아이의 목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